네, 안녕하세요. 우선 저의 박자의 상자를 열기 전에 이야기 상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 3명의 여자 아찔한 경험. 이게 무슨 일일까요? 사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중학교 당시 꽤나 인기가 있는 남자아이였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3명의 여자가 저를 좋아하게 됐고 썸을 타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 3명의 여자가 저를 불러내서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3명 중 한 명을 선택해. 오늘 이 자리에서. 와, 완전 좋았겠네. 3명한테 고백받으면 완전 인기남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좋긴 개뿔. 전 정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당시 짝사랑을 하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기나긴 짝사랑, 4년 동안 하던 짝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의 사랑 라이프 인생을 살펴보면 이 3명 여자 중 단 한 명도 선택하지 못하고 막상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고백조차 하지 못하는 어영부영 찌질한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랑의 아픔 때문에 저는 교실에서만큼 정말 멋있고 잘 나가는 아이가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이 딱 교실 들어가 보면 맨 앞줄에 앉아서 정말 공부밖에 모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앉아서 놀 줄밖에 모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공부도 놀지도 못하는 굉장히 어영부영한 아이들이 있죠. 저는 사실 여기 어디에도 속하기 싫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잘 놀 줄도 아는 그런 재수없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린 나이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공부도 좀 하고 싶고 담배를 피거나 오토바이를 탄다고 좀 멋있을 것 같진 않고 폼은 좀 나오고 싶은데 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난 게 그 교집합 속에 바로 비트박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비트박스라는 거 다 알고 한 번쯤은 다 시도는 해봤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죠? 다 알잖아요. TTL 광고에서 비트박스로 이제 광고까지 나오고 굉장히 한때 흥행몰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다. 비트박스라면 충분히 멋있을 수도 있고 공부도 병행할 수 있는 진짜 잘 나가는 멋진 아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가짐 하나로 바이어로 비트박스 특훈이 시작됩니다. 훈훈이 말했죠. 비트박스 잘하려면 북치기 박치기만 기억하라고. 사실 그거 다 뻥이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비트박스를 구성하는 요소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다양했습니다. 우선 첫째로 비트박스를 하기 위해선 베이스 드럼이라는 악기의 소리를 흉내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다음으로 하이햇, 그리고 스네어 드럼. 자, 이 세 가지 소리를 잘 배열하고 잘 쌓아서 하나의 박자로 정리하는 게 바로 비트박스의 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네. 하지만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비트는 누구나 다 해요. 진짜 조금 비트박스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흉내내는 건데 여기서 멈추면 저는 그냥 또 어중이 떠중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러기 싫었어요. 이왕 비트박스 시작했으니까 좀 더 잘하고 싶고 욕심도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입술에 알이 벨 정도로 비트박스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욕심도 나고 다양한 소리들을 더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DJ가 멋있게 디제잉하는 기계음 그리고 이 스크래치 소리까지 저는 갖고 싶었습니다. 연습을 했죠. 그리고 이런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비트박스는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절 공부와 함께 병행하면서 조금씩 저만의 무기로 다듬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용하고 싶은데 고등학교 당시에는 이렇게 꺼내서 쏠 자리가 없더라고요. 저희 무기를. 근데 딱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무대가 열렸습니다. MT나 OT, 신입생 환영회 등에서 말이죠. 모두 다 술 한 잔씩 마시고 이제 좀 취했다 싶을 때 다 장기자랑 하잖아요. 근데 정말 오그라들고 하기 싫을 때 많은데 저는 정말 당당하게 비트박스를 하곤 했죠. 약간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약간 야한 숨소리로 이런 비트박스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말 비트박스가 저에게 도움이 되던 시기가 바로 군대 시절인데요. 남자들은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정말 짓궂게 괴롭힙니다. 그때 장기자랑 하나 해주면 정말 이쁨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비트박스는 저를 지켜주고 저를 보호해주던 하나의 무기와 같은 시절이 있었죠. 어느덧 비트박스는 저와 함께 10년이 지났네요. 10년이 지났지만 지금은 더 이상 저는 비트박스를 무기처럼 꺼내 쓰진 않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어디 가서 또 이런 걸 남사스럽게 합니까? 하지만 제가 비트박스를 10년 정도 해오니까 좀 느끼는 게 있었어요. 우선 길거리를 가다가 음악을 들을 때 사람들은 멜로디를 먼저 듣거나 가사를 먼저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박자를 먼저 듣고 어떻게 하면 이 박자들을 비트박스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해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비트박스를 정말 멋있어지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돌이켜보니까 언제 어디서든 그냥 꺼내 쓸 수 있는 저만의 작은 악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도 50년이 지나서도 백발이 돼도 멋있고 싶어요. 멋있게 늙고 싶어요. 다들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아들이 생기고 손자가 생길 거예요. 근데 아빠가 돼서 할아버지가 돼서 아들한테 아들아 나 돈 좀 이렇게 많아. 내 연봉 이만큼 돼. 아빠 멋있지? 할 수 없잖아요. 뭔가 좀 더 멋있는 아빠로 살아가고 싶은데 뭘 해야 될까? 전 아마 그때도 비트박스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여기 누가 베레모랑 선글라스를 두고 갔네요. 박수 많이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이죠. 스펙이나 이런 사회적으로 연관된 그런 멋 말고 자신만의 멋을 조금씩 찾아가자는 바람에서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